수익 실현한다고 이렇게 팔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익 실현 안 하고 홀드했으면 12억이 19억 정도 되는 거였고, 갈아탔다면 12억이 23억쯤 되는 컴하이,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드리고 싶은 건마입니다. 제가 최근에 슈카월드라는 유튜브 채널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 슈카 형님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학사에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금융공학 석사를 거친 펀드 매니저 출신이거든요. 서울대 출신 펀드 매니저, 유튜브가 역시 넓기는 진짜 넓은 것 같아요. 유명인은 무지하게 많은데 내가 모르는 유명인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 아니, 구독자가 100만 명이 넘는데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채널들을 즐겨보는 나는 왜 이제 알았지? 게다가 이 형님이 말도 겁나 재밌게 잘하는데요. 역시 구독자 수가 117만 명이 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아무튼 우연히 발견한 수카 형님의 개꿀잼 영상을 재밌게 보고 나서 바로 구독 받고 알림 설정도 하고 지난 동영상들을 막 신나게 보기 시작했는데, 어라? 이 형님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가 팔았다고? 계속 보니 이 형님이 부동산에 대해서 완전 오해를 하고 있잖아. 우리나라는 부동산 하면 대부분 주택시장 얘기하는 거죠. 이거 왜 이러는지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아무튼 이대로 두면 슈카 형님의 어마무시한 구독자 형님들까지 부동산에 대해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슈카 형님보다는 그래도 아주 조금이나마 미세하게라도 부동산 지식이 많은 제가 슈카 형님이 오해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중에서도 특히 주식으로 투자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부동산에 대해 가장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부동산도 저가에 사서 고가에 팔아 수익을 남겨야 되는 투자처라고 생각하시는 건데요. 주식이랑 부동산은 완전히 달라요. 다른데 접근을 항상 주식처럼 하려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야. 일단 주식은 내가 안 해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지만, 심지어 죽을 때까지 주식 한번 안 해보고 죽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다니까요. 그런데 주택시장은 반대로 내가 원치 않아도 무조건 참여해야 되는 시장이잖아요. 우리는 살면서 거주지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월세로 살던 전세로 살던 자가로 살던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주택시장에 참여해야만 된다니까요. 여기서는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빠질 수가 없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강제 참여하는 부동산 시장이 주택시장이다 보니 부동산 하면 주택시장이 먼저 떠오르는 건데요. 이런 이유로 사람이 사는 곳으로 투기하면 안 된다는 사람들도 엄청 많이 있잖아요. 아, 형님들, 주택도 사람이 살고 싶어하는 곳들만 비싸고 미친듯이 올라가는 거지 모든 집이 비싼 게 아니에요. 지금도 서울 강남구 한복판에, 그것도 역세권에 2억 미만으로 살 수 있는 빌라들 많습니다. 집은 투자처가 아니다, 주거 공간이라며 집이 필요하다는 사람들에게 강남에 2억 미만 빌라 사라고 그러면 사나요? 안 사. 왜 안 사죠? 자기가 살고 싶은 집은 그런 집이 아니래. 맞아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래요. 그러니까 몇십억씩 하는 집들이 그렇게 비싼 거예요. 서로 살고 싶어 하니까. 보통 사람들이 전세를 살면 내 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굉장히 현명하게 안정적으로 돈을 모을 수 있는 중립 포지션이라 생각하는데요. 모든 사람이 반드시 참여하는 주택시장에서 전세 포지션은 쇼 포지션이에요. 집값 내린다에 전재산 걸고 곧버스 타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라니까요. 최근에 완전 제대로 느끼셨을 텐데, 어렵게 모은 내 목돈을 전세 보증금으로 박아놨는데 지금처럼 집값이 미친듯이 올라가 버리면 집을 사서 가지고 있던 사람들과 전세를 살고 있던 사람이랑 자산 격차가 어마무시하게 벌어지잖아요. 전세 사는 사람들이 이득을 보려면 집값이 내가 전세 계약하던 시기보다 떨어져야 내 돈은 그대로 있으면서 집을 싸게 살 수 있는 거라 집값 하락에 베팅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주택시장은 전 국민이 참여하는 시장이라 대기 수요가 넘쳐나서 하락폭이 클 수가 없다니까요. 숏 포지션이 이기기 굉장히 어려운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숏 포지션 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전 국민이 참가해야 되는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당연히 하루라도 빨리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에 내 집 장만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 또 우리의 투자 본능이 발동되죠. 주택을 마치 주식처럼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고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건데요. 주식 투자할 때 보면 막상 내가 하기 전에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저가 매수해서 고가에 팔고 다시 저가에 주어서 다시 고가에 팔고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막상 해보면 안 되는 거 다들 아시죠? 오히려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 최근에도 잘만 올라가던 삼성전자가 내가 사면 오히려 내려간다. 신기하게 이런 단타로 큰 돈을 버는 사람도 있기는 있는데, 그럼 뭐예요? 그게 내가 아닌데. 또 그렇게 돈을 벌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단 한 번의 실패로 바로 쪽박 찰 수 있는 게 단타 매수죠. 그런데 이걸 덩치도 훨씬 크고 계약도 복잡한 부동산에서 하겠다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살면서 자신의 자산 중에 가장 큰 자산이 주택인데 왜 거의 모든 전 재산을 가지고 자꾸 저점 매수 고가 매도 도박을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 금액 자체가 큰데다 직접 사람 만나 계약서도 써야 되죠. 부동산 복비도 내야 되죠. 취득세도 내야 되죠. 이익 남겨 팔면 양도세도 내야 돼. 주식이야 내가 팔고 싶은 가격에 매도만 눌러놓으면 알아서 거래가 체결되지만, 주택은요 물건 자체가 사고 팔기 어려워서 그걸 하고 싶어도 잘 안 돼요. 사고 파는 게 잘 되는 걸로도 이익 보기가 어려운데 애초에 어려운 걸로 성공하기는 훨씬 더 어려운 거죠. 대신 이게
이게 엄청난 장점이 되는데요. 슈카 형님이 아파트 사고 강제 존버당하다가 막판에 어렵게 털고 나왔을 때 지나고 보니 털고 나온 게 아니라 상승장 직전이었잖아요. 분명히 슈카 형님보다 조금 더 나중에 사서 본인들도 물렸다고 생각하신 분들도 엄청나게 많으실 건데요. 슈카 형님보다 조금 늦게 샀기 때문에 여기서도 계속 팔아보려 했지만 결국은 못 팔고 강제 존버 당하다가 시간이 지나다 보니 어라 상승장이네, 계속 올라가네, 올라가는 것도 모자라 개폭등하네,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운명이 갈린 분들 진짜 많을 거예요. 사고 팔기 쉬웠다면 많이들 던지고 나왔을 텐데 던지고 싶었어도 못 던지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제로 상승장에 탑승된 거죠. 나는 부자가 되긴 틀렸어 라고 포기를 하려고 해도 주택이 강제로 멱살 잡고 캐리해서 부자 만들어 준다니까요. 그래서 주택은 주식과 다르게 그냥 죽기 전까지 계속 깔고 가는 거지 무슨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고 이득을 남기려고 하면 안 되는 물건이에요. 네? 그럼 주택 한번 사면 절대로 팔지 말라는 거냐고요? 당연히 아니죠. 주식은 하락장에 존버하다가 가치가 사라지게 될 수도 있지만 주택은 안 그래요. 일단 내가 살 집은 꼭 필요하잖아요. 집값이 내려가? 그냥 계속 살면 되죠. 네? 모든 자산이 무조건 오르기만 하는 것이 절대 아닌데 주택 가격이 이렇게 우하향하고 있으면 빨리 손절하고 올라갈 때 다시 주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이것도 아니에요. 주택 가격 하락기가 오면 주식처럼 팔아서 익절하거나 손절하는 게 아니라 주택은 갈아타기를 계속 하셔야 돼요. 만약 주택 가격이 20%가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5억짜리는 1억이 내려서 4억이 되는데 10억짜리는 2억이 내려서 8억이 돼요. 내려가기 전에는 5억짜리 집이랑 10억짜리 집이랑 5억 차이가 났었는데 20% 내려가니까 5억짜리는 4억이 되고 10억짜리는 8억이 돼서 4억 차이로 갭이 줄었잖아요. 이렇게 되면 아싸 개꿀 1억 싸게 살 수 있네 하고 냅다 갈아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제갈길 가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가격은 점점 벌어지게 되죠. 주택 가격이 다시 회복돼서 4억짜리가 다시 5억이 되고 8억짜리가 다시 10억이 되고 이 집들이 상승장에 상승하기 시작하면 5억짜리 20% 올라 6억 될 때 10억짜리는 12억 됩니다. 하락기에 4억 차이 나던 집이 6억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 하락기에는 1억 싸게 살 수 있었고 상승기에는 2억이나 더 줘야 살 수 있는 집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상승기에는 어떻게 해서든 집을 사려고 하고 하락기에는 집을 못 팔아서 난리예요. 이때 주식처럼 사고팔고 반복하다 보면 당연히 높은 확률로 자산이 쪼그라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집을 팔 때는 더 좋은 집을 사기 위해서 팔아야 되는 거지 수익 실현을 하기 위해 파는 게 아니며 결국 계속 모아가야 되는 건데요. 이렇게 계속 차근차근 모아가다 보면 자산이 알아서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주택은 대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라 가치가 없어질 수가 없어 영원 불변이야. 아까 말했던 상황처럼 부동산 자산이 알아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게 멱살 잡고 하드캐리 해준다니까요. 요즘 런던 애들이 집 없어서 강 위에다가 배 띄워놓고 살거든요. 주택 문제 심각하죠. 이거 왜 강에다가 배 띄워놓고 살겠어요. 내가 가진 돈으로 집을 사려면 엄청 멀리 나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서 살면 직장이 너무 멀어 출퇴근이 안 되니까요. 좋은 직장은 대부분 도시에 있는데 돈 많이 벌려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좋은 직장에 들어갔더니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살아야 되는데 그 지역에 집이 없는 거예요. 집이. 우리나라도 곧 이렇게 될 판이죠. 이런데도 집값이 드라마틱하게 폭락할까요? 가끔 이런 뉴스 나오면 설레잖아요. 아파트값 2억 하락, 몇 달 전 대출을 끼고 무리하게 집을 산 사람들은 순식간에 2억 원 안팎의 손실을 보자 상투를 잡은 것 아니냐며 불안해하고 있다. 이제 대세 하락장 시작인가? 이런 소식 들으면 이제 막 집값이 떨어지는 것 같고 곧 폭락할 것 같은데 이것도 사실 많이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주택은 주식처럼 똑같은 상품이 아니에요. 주식은 같은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끼리 그 가치가 완전히 똑같잖아요. 배당을 받는다면 똑같이 받을 것이고 주가가 내려가면 내 것도 내려가고 제 것도 내려가고 올라가면 나도 오르고 쟤도 오르고 완벽하게 똑같은데 주택은 이게 아니에요. 주택은 완벽하게 똑같은 상품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모양은 같을 수 있어도 위치가 다르잖아요. 흔히 같은 단지 같은 아파트면 가격이 다 같은 줄 알지만 역세권 아파트라도 역에서 가장 먼 동에다가 향도 안 좋고 저층이라 사생활 보호도 상대적으로 잘 안 되고 바로 앞에 쓰레기나 재활용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곳 같은 것을 바라보는 것도 있죠. 이런 집하고 역 근처에 남향이면서 고층이라 뷰도 좋은 집하고는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 난다니까요. 비싼 단지일수록 이런 집들의 차이가 막 몇 억씩 나는 거예요. 집주인의 상황에 따라서도 달라가지고 집주인이 특별히 빨리 팔아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시세보다도 싸게 팔고 하는 건데 이런 다양한 상황은 보지 않고 단지 같은 아파트 단지의 거래라고 최고가보다 얼마 떨어졌으니 하락이다 라고 떠드는 거는 부동산에 대해 정말 모르고 하는 소리인 거예요. 물론 우리 형님들은 주식하는 이유도 대부분 내 집 마련을 빨리 하기 위해 현명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오해할 일이 없으시겠지만 혹시라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주식과 주택은 다르며 접근 방법부터 대처 방법까지 많은 분들이 오해하기 쉬운 부분에 대해서 떠들어 봤습니다. 이번 영상의 요약, 주식시장과
주택시장은 완전히 달라서 주식시장 같은 방식으로 주택시장에 접근하면 절대 안 됩니다. 수익 실현한다고 이렇게 팔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익 실현이 아니라 이때 만약 더 좋은 지역으로 갈아탔다면 지금은 기존 아파트보다 3, 4억 더 비싼 아파트로 당시 비슷한 가격에 옮길 수 있었거든요. 차익 실현 안 하고 홀드했으면 12억이 19억 정도 되는 거였고 갈아탔다면 12억이 23억쯤 되는 거죠. 만약 슈카 형님이 이 모든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어서 그때 아파트를 팔고 갈아탔었더라면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구독자분들은 더 부자가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20억 만든 흑수저 건마였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